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C샵에서 링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링큐는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식이에요. 다양한 데이터 소스 형식, 예를 들어서 XML이나 SQL 또는 ADO.NET의 데이터셋 또는 일반적인 컬렉션들에서 일관된 모델을 제공하여 데이터를 쿼리하고 변환하는데 동일한 기본 코딩 패턴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코딩 패턴이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하나의 방식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방식에 조금씩 다른 건 있지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쿼리의 작업 단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 소스를 가져오기, 쿼리 만들기, 그리고 쿼리 실행,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데이터 소스를 만드는 것부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데이터 소스라는 건 원본 소스예요. 우리가 어레이로 이렇게 numbers라는 걸 하나 선언을 하고요. new int 형태로 해서 3, 4, 5, 6, 7, 8 이렇게 있다. 6, 7까지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얘들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안 하고요. 3, 4를 이 앞으로 보내고 5를 1 사이에 넣고 6을 여기에 넣고, 자, 이런 식으로 대충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 형태에서 이제 쿼리를 만들어 볼게요. 이게 데이터 소스고요. 이 numbers라는 거. 그리고 이제 쿼리식을 만들어 보면 var이라고 하시고요. num 쿼리라고 할게요. 자, from이 먼저 들어오고요. 앞쪽에 임시 변수, 저 numbers의 하나하나를 순회하려는 임시 변수가 들어가요. 저는 num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in 뒤에 데이터 원본 소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건을 넣을 수 있는 회어문이 들어가고요. 제가 이 회어문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것을 찾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select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넘버 쿼리가 어떤 걸 나타내느냐면 이 numbers 3641527이라는 리스트에서 int 리스트에서 그 각각의 항목들을 봤을 때 3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0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걔는 안 갖고 오겠죠. 6은 가져올 테고 4도 가져올 테고 결국은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아니냐인 거를 갖고 오도록 되어 있어요. 쿼리를 실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얘기했을 때 데이터 소스를 가져오는 첫 번째 단계, 이 위쪽이죠. 그리고 쿼리를 만드는 두 번째 단계.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쿼리 만들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행이라고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쪽 위에 from, where, select를 통해서 링큐 쿼리식을 만들었는데 이 쿼리식은 아직 실행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지연된 실행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쿼리를 실행하려면 포문을 가지고 for 이 쿼리를 순회를 해봐야 합니다. 자, 너무 쿼리를 실행하도록 하고 console.write 해서 이 num을 찍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찍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행해 보면 자, 여기 보시면 6, 4, 2가 나왔죠. 즉 여기에서 6, 4, 2,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것들만 가지고
찍어주게 됩니다. 자, 링큐 쿼리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쿼리 실행이 여기서부터 된다고 했죠. 여기까지는 IEnumerable이라는 형태가 되어 있어서 이 IEnumerable은 실제 데이터를 순회하기 전까지는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쿼리가 실행되지 않고 여긴 그냥 쿼리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쿼리 작업의 단계고요. 여기 보시면 for each variable item in query 해서 이 쿼리에 get data 하면 데이터 소스에서 이 아이템 1부터 n까지의 데이터를 가져가요. 그리고 뭔가를 하게 되는 거죠. 각 아이템들을 이렇게 get하면 다음에 또 next 아이템이 가져오고, 쿼리 execution이 여기서 되기 때문에 그 for each 문 형태에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 소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 쿼리 식에 의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지연된 실행과 즉시 실행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여기 지금 IEnumerable에 의해서 실행된 게 지연된 실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즉시 실행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런 게 어떻게 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저 상태에서 새로운 쿼리를 제가 하나 더 생성을 해볼게요. 그럼 넘버 쓰고 그리고 넘 해오고요. 이 가져온 거를 제가 바로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이 집계 함수죠. 카운트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even num 쿼리라는 게 바로바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for each 문을 통해서 뭔가 IEnumerable를 순회할 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상태, 이 위쪽 상태에서 바로 실행하는 방법은 없나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카운트를 실행하셔도 되고요. 또는 to list 이런 형태로 하셔도 즉시 실행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안쪽에 리스트 형태로 변경이 되고 IEnumerable 형태가 아니죠. 네, IEnumerable 형태가 지연된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강제 적용이라고 해요. 이거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쿼리를 즉시 실행하거나 지연 실행하거나 할 수 있어요. 집계 함수를 수행하는 쿼리인 count, max, average, first 같은 거 여기에서 한번 제가 찍어 볼게요. count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max 값을 가져올 거예요. 그 다음에 average 평균 값을 가져올 거고 또는 first 첫 번째 값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이런 집계 함수들은 즉시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또는 to list, to array, to dictionary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array나 list 형태의 컬렉션에 넣으려고 하게 되면 이 IEnumerable을 내부적으로 즉시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강제 적용이라고 해요. 이거를. 네,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반적인 링큐 쿼리인데 링큐 쿼리는 이 쿼리 형태 아닌 메소드 형태로도 호출할 수 있습니다. 메소드 호출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지우고 제가 이 앞쪽에서 order by를 한번 해볼게요. order by 넘버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게 일반적인 쿼리 신텍스고요. 이 쿼리를 메소드 형태로 바꿔볼게요. 얘의 이름은 쿼리 신텍스라고 제가 헷갈리지 않게 텍스라고 하고 아래쪽에 이제 메소드로 제가 메소드 신텍스라고 할 거고요. 얘는 저 넘버스를 페어로 가져올 거고 넘을 2로 나누는 게 0인 값을 찾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order by에서 자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지금 둘은 똑같은 쿼리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from where select라는 이 쿼리식을 링큐 쿼리식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아래쪽은 numbers where order by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익스텐션 메소드거든요. 이 익스텐션 메소드들을 통해서 만들어냈어요. 네. 자, 약간 두 개가 다른가요? 네, 두 개 똑같죠? I ordered innumerable. 아래쪽도 I ordered innumerable.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var이 아닌 직접 지정해줘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각 값을 찾을 때마다 이걸 인트로 바꿔야 되고 뭐 롱일 경우 롱으로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유추할 수 있도록 var이라는 걸 쓰도록 합니다. 어떤 방식이 좋은지는 뭐 그냥 취향 차이일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포이치로 한번 제가 찍어 볼게요. 값을. 자, 저는 여기도 var로 하고요. 쿼리 신텍스 하고 콘솔 write 한번 해보겠습니다. write 해서 아까처럼 I 찍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줄을 띄워줄게요. 쿼리 신텍스고 아래쪽은 메소드 신텍스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웃풋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246, 246 오더 바이를 했기 때문에 그 정렬까지 돼서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확장 메소드를 통해서도 링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링큐의 확장 메소드, 이 쿼리식이 아닌 확장 메소드는 어느 때에 많이 쓰이냐면 우리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쓸 때가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리스트라는 컬렉션이 있는데 리스트로 저희가 스트링을 하나 만들어서 리스트 스트링을 하고 리스트 점을 한번 눌러봅니다. 네, 점을 눌러보면 여기에 꽤 많은 메소드들이 있는데요. 메소드들 중에서 익스텐션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익스텐션이죠. 이 익스텐션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 링큐 확장 메소드라고 보시면 돼요. 유니온, 저 인터섹트도 그럴 것 같고요. 애드레인지도 그럴까요? 애드레인지는 아니고 어그리게이트 이것도 확장 메소드 같고요. all, any, as innumerable도 그럴 테고, 자, as parallel도 있는데 이게 링큐 관련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enables parallelization of query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얘도 링큐 관련된 걸 거예요. 만약에 모르면 이렇게 눌러보시고 컨트롤 K 마우스 좌클릭을 하시면 가요. 봐요. 여기 보시면 시스템 네임스페이스가 링큐로 되어 있죠. 그리고 어셈블리는 시스템 링큐 패러럴로 되어 있고요. 메소드, 확장 메소드 형태로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링큐를 우리가 링큐의 확장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리스트에서요. 이렇게 꽤 많은 형태의 확장 메소드가 구현이 돼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C샵에서는 링큐 없이 코딩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링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역들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셔야 해요. 링큐에서 제한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한 연산자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restriction, 영어로 restriction operator. 링큐에서 어떤 거에 대한 거냐면 where에 대한 내용이에요. where는 이제 입력 시퀀스를 제한하거나 필터링하여 출력 시퀀스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쿼리식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5보다 작은 수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일단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 데이터 소스를 하나 만들고요. 데이터 소스는 이런 식의
데이터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5413986720. 자, 이 값을 좀 이렇게 섞어 놓은 거죠. 섞어 놓은 다음에 로우 넘버를 한번 찾아볼게요. from num in 넘버스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는 그냥 select까지만 갔는데 here num을 이용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넘버가 5보다 작은 값을 가져오게 될 때 어떤 걸 가져올 거냐면 select 자체, 넘버 자체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콘솔 한번 찍어 볼게요. 콘솔 점 라이트 라인 이런 식으로 한번 내역을 찍어보게 해보겠습니다. for each variable x and in row numbers console write line n.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5보다 작은 값을 찾아내서 자 5 아니고 4 1 3 9 아니고 8 아니고 6 아니고 7 아니고 2 0까지 해서 4 1 3 2 0이 나왔어요. 순서대로. 자 이런 식으로 쉽게 작은 수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요소를 필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클래스 안에 멤버들을 필터링 할 수도 있어요. 그 필터링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 소스를 하나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데이터 소스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소스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 GitHub의 지금 위쪽 주소 보이시죠? 이 주소에서 여기에 샘플들이 있거든요. 101개. 거기에서 데이터 소스를 가져오시면 돼요. 데이터 소스 보시면 customers, input values, product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의 내역들을 다 복사를 해오세요. 자, 복사를 해서 얘를 실행할 겁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이 있어요. 꽤. 네. 그래서 저희도 이 데이터 소스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 놓죠. 네. 이걸 사용할 거고요. 일단 이렇게 넣고 제가 하나 복사를 해 볼게요. 속성에서 요소를 필터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get product list라는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상위에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쏴 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를 추가를 해 놓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프로덕트 리스트에서 각 프로덕트의 유닛 스톡의 값이 0인 것만 찾아오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번 봐볼게요. 프로덕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프로덕트에서 유닛 스톡이 0인 것들 얘 있고, 얘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꽤 있을 거예요. 꽤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걔들을 찍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이치문을 통해서 찍을 겁니다. 여기에서 회원문 보시면 프로덕트라는 이 리스트 프로덕트에서 프로드 하나 갖고 와서 프로드의 각각의 멤버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수정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뭐 여기다가 엔드엔드를 넣어서 또 하나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드 점 다른 값들 유닛 프라이스가 있을까요? 유닛 프라이스가 있네요. 유닛 프라이스도 얼마 이상인 것 뭐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겠죠. 네, 일단 0인 것만 한번 가져와 볼게요. 가져와 보면 체프 엔턴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거 복사를 한번 해서 보기 싫게 돼 있어요. 자, 보기 좋게 이렇게 조금 약간 변경을 해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엔드엔드로 조건 하나 추가해 볼게요.
유닛 프라이스가 20보다 큰 것 이라고 하고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바뀌는지.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뭔가 빠졌죠? 뭐가 빠졌나요? 이 고곤졸라 텔리노이스 솔드아웃. 고르곤졸라 텔리노이스 솔드아웃이라고 나오는 그게 사라졌어요. 고르곤졸라 텔리노가 어디 있는지 제가 한번 봐볼게요. 프로덕트에서 고르곤졸라 여기 있네요. 얘 같은 경우 지금 유닛 프라이스가 12.5잖아요. 그렇죠? 뒤쪽에 M이 붙긴 했는데 12.5라서 30보다 크지 않아서 아마 안 됐다고 표시를 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20보다 크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유닛 프라이스는 데시멀이고요. 뒤쪽에 뭐 M이라는 값을 넣어서 이 값을 데시멀이다 라고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속성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방금 제가 유닛 스톡하고 유닛 프라이스를 비교를 해봤잖아요. 그리고 인덱스를 기반으로도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인덱스를 기반으로 필터링 한다는 건 어떤 건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지워버리고 이쪽 지워버리고요. 헷갈리니까 스트링으로 제가 하나 선언을 해볼게요. digit라는 걸 선언을 해서 선언을 해서 문자열일로 제로 복사할게요. 이거 기네. 자 이렇게 0, 1, 2, 3, 4, 5, 6, 7, 8, 9 뭐 이런 식으로 디지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인덱싱을 한번 한다고 하면 자 여기서 보시면 회어에서 디지트 인덱스 이렇게 가로로 막아놓고 digit.length가 인덱스보다 작은 것을 가져오도록 했잖아요. 자, 이 제로를 예로 들어서 해보면 digit 인덱스를 가지고 digit의 length 인덱스보다 작을 경우만 가져오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 length는 얘는 4고 인덱스는 포지션이 0이니까 자, 이 조건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탈락. 1은 length가 3, 인덱스는 1, 탈락. 그 다음에 2는 length가 3, 인덱스는 2, 얘도 탈락. 인덱스는 이제 3 같은 경우는 인덱스는 3, length는 5, 그래서 얘도 탈락. 4는 인덱스는 4, length도 4, 그래서 얘도 탈락. 이제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되는 애들을 다 끝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 for each 이것도 이때는 d라고 한번 해볼게요. short digit 해서 console.write line d 그냥 d를 찍어볼게요. 해보면 5, 6, 7, 8, 9 자, 이 뒤쪽에 있는 애들은 다 인덱스가 더 length보다 워드의 length보다 크다 해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기반으로 필터링을 하기도 합니다. 링큐의 회어 조건자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좀 더 많은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젝션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select라는 키워드고요. 입력 시퀀스 요소에서 출력 시퀀스 요소를 생성합니다. 출력 요소는 동일하거나 또는 다른 유형이 될 수 있어요. 자, 일단 기본 구조를 보면 여기 보시면 넘버스트라는 형태로 제가 몇몇 값을 넣어놨죠. 자, select를 통해서 쟤들을
가져올 거예요. 근데 단순히 가져오지 않고요. 이 select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numbers라고 하고 select 뒤쪽에 단순히 n만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n만 가져오지 않을 거고 n에다가 1을 더해서 가져오도록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동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for each 자, 변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출력 요소를 for each로 다시 한번 n number plus 1 이라는 걸 가지고 콘솔 라이트 라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실행해 보시면 6, 5 하나씩 1씩 올라갔죠. 6, 5, 2, 4, 10, 9, 7, 8, 3 그리고 마지막으로 1까지 이런 식으로 n 플러스 1 현재 객체에다가 어떤 값을 더해서 다른 형태로 변형해서 뿌려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select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형태를 이렇게 n 플러스 1 형태로 가져올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전혀 다른 형태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스트링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사를 해와서 자, 스트링을 가지고 할 거고요. 이제 저걸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 var upper lower words를 가져오도록 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from 자, words에서 select 할 때 새로운 거를 선언하겠다 라고 하면 new 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익명 형태로 넣을 수 있어요. 저희가 new 형태의 뒤쪽에 이 형태의 어떤 형태를 그러니까 클래스를 아예 만들어서 지정해 줄 수도 있지만 anonymous 형태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ppr upper 라는 속성을 만들어서 얘는 w.to upper 를 하고요. 또 lower라는 속성을 하나 만들어서 w.to lower 라고 해서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select에서 변환을 한 다음에 upper lowers라는 거를 넣고요. 얘를 또 한번 찍어 볼게요. 그냥 찍긴 그렇고 자, uppercase와 upper라는 거 그리고 lower라는 거를 찍도록 합시다. 어디에서요? 얘네서 N점을 눌러보시면 우리가 선언한 upper가 있고요. N점을 눌러보시면 lower가 있어요. 자, 자바스크립트 하신 분들은 저게 뭐 새로울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 이런 C샵이나 자바 같은 언어에서는 저런 그러니까 타입이 정해져 있는 언어에서는 저런 어너니머스 타입을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링크에서 그런 걸 지원한다는 게 하나의 뭐 편리한 기능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링크에서 이렇게 new를 통해서 모르는 형태의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어너니머스 타입. 여기 var 가보시면 innumerable이라고 되어 있고 자, 어떤 형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기 보시면 A라는 형태로 되어 있죠. innumerable A. 저 A가 어너니머스에 대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넣어지고 그거를 포이치를 통해서 돌아보면 어떤 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값을 보시면요. 자, upper는 애플, upper로 바꿔서 넣었을 거고 그 다음에 lower 쪽에는 lowercase 소문자로 바꿔서 넣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tuple 형태가 있거든요. 자, tuple 형태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tuple은 뭐 특별하게 뭔가 하진 않고 이 new라는 부분을 빼고요. 얘를 가로로 그냥 합니다. 가로로. 자, 가로로 선언을 해서
이게 이꼴이 아니고 컬런이 되도록 바꿔주시면 컬런 그 튜플처럼 쓸 수 있어요. 자, 이때는 upper lower 어디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I innumerable string upper string lower라고 하고 가로로 쌓여 있죠. 자, 이게 튜플이에요. 튜플. 그래서 우리는 n을 통해서 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var 들어가 보시면 represent a value tuple with two component라고 되어 있죠. 네, upper와 lower를 가지고 있는 튜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n upper, n lower 하면 똑같아요. 이것도 실행해 보시면 아까와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액명 유형이나 튜플도 링크를 통해서 링크의 셀렉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를 얘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봤던 인덱스를 여기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회어에서 썼었죠? 자, 인덱스를 한번 써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num place라는 걸 만들어서 numbers 자, select 확장 메소드 형태로 한번 써볼 거예요. num이라는 이 객체 5, 4, 1, 3 이런 각각의 넘버하고 인트 객체죠. 그리고 인덱스를 주겠어요. 인덱스라고 해도 되고 뭐 z라고 해도 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인덱스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자, 화살표 함수. 다른 데에서는 화살표 함수라고 하는데 저희는 람다식이죠. 람다식을 이용해서 나머지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num이라고 하고 inplace라는 거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num은 인덱스와 같은 것들을 가져와라 라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하면 저기에서 맞는 애들을 또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for each 통해서 또 값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console.write 해서 복사해 버릴게요. 귀찮네. 이게 너무 귀찮아요. 다 쓰는 게. 어차피 내용이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하면 넘버하고 인플레이스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제가 잘못했네요. num in place라고 가야 되는데 number라고 가서 n.num 그 다음에 n.in place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어떤 게 찍히는지 보시면 5413986720라고 돼 있고, 인플레이스는 이제 불리언 값이 들어갔을 거예요. num하고 인덱스가 같을 때만 true라고 하겠죠. 이 3이라는 것, 자 5413 0 1 2 3이라는 인덱스니까 맞겠죠. 3 4 5 6 6도 맞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6과 7까지 맞겠네요. 7까지 맞고, 그러면 3과 6과 7은 true가 되고 나머지는 다 false 값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인덱스를 이용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튜플을 통해서 가져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이 항목 요소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커스터머 리스트나 프로덕트 리스트를 이용할 건데, 커스터머 리스트는 여기 데이터 소스에 있는 커스터머고요. 프로덕트는 프로덕트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 소스에 있는 프로덕트예요. 네, 이런 값들을 이용할 거고, 그 값은 여기 보시면 써져 있죠. 프로덕트 리스트와 커스터머 리스트는 아래 샘플을 참고하라고 데이터 소스에 있으니까 많거든요. 그래서 다 치기도 그렇고 저희가 보여드리기도 힘들어요.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이 항목의 요소를 필터링을 해볼게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커스터머라는 거에서 저희가
커스터머스라는 거에서 뭔가 값을 가져올 거고, 그 다음에 뭐 오더스에서 뭘 할 거예요. 자, 이 커스터머스는 이 커스터머 리스트겠죠. 그냥 이 커스터머 리스트를 제가 가지고 할게요. get 커스터머 리스트를 통해서 오더스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 오더스에 c.others에 들어가 보면 그 차일드 형태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오더의 어레이가 서랍되어 있어요. 커스터머의 하위 요소, 네, 멤버 중에서 그 멤버를 저희가 회어를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셀렉트에서 그것들을 다 가져올 수가 있어요. 네, 이 셀렉트 연산자에서.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것도 포이치를 통해서 한번 찍어 보시면 저희가 좀 기네요. 자, 이 링크 쿼리식을 한번 확인해 보면 get customer 리스트를 통해서 커스터머 리스트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커스터머, 각각의 커스터머 중에서 others라는 오더 리스트를 가져오고, 그 others, 각각의 오더에서 total이라는 프로퍼티로 접근을 해서 500보다 작은 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select를 할 때는 커스터머의 커스터머 아이디하고 오더의 오더 아이디, 그리고 오더의 토탈 값을 찍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를 실행해 보시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데이터 소스를 보시라고 한 거예요. 자, 보시면 커스터머가 ALF, KI라는 애가 오더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오더 중에서 오더는 2개고 토탈 밸류는 몇이다. 이런 식으로 링크 쿼리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구조화된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쓸 때 하위 항목의 요소를 필터링해서 쓸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다중 필터로 또 다중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from 지금 C 커스터머 리스트만 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바로 이 앞에서 페어 조건을 넣어서 C. region이라는 데 접근을 해서 region이 WA 워싱턴일 것 같은데 WA인 곳을 찾아내서 그 값을 가져오고요. 그 값 중에서 또 오더가 토탈 말고 오더 데이트를 가지고 해볼게요. 데이트가 자, 이 날짜 이후의 것들을 가져오도록 해볼게요. 이게 왜 점이 들어갔나?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값들을 가져오라고 할게요. 뒤쪽에 뭐 토탈은 그냥 그대로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 하면 내역이 확실히 줄었죠? 네, 조건이 늘어났기 때문에 워싱턴, 리전이 워싱턴인 것들을 다 찾아서 워싱턴인 애들의 커스터머는 LA ZYK라는 사람, TRAIH, WHITC라는 커스터머가 있어요. 뭐 이름 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오더 번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탈 밸류들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셀렉트를 가지고 이런 역할들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셀렉트를 주로 쓰는 방법은 사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클래스를 선언하고 나서 그 클래스에 맞춰가지고 다른 클래스를 변환하도록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 원래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프로젝션 오퍼레이터예요. 여기에서는 객체에서 다른 객체로 변경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객체를 하나 선언을 해서
person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다고 할게요. person에는 이렇게 name이 있고 뭐 address가 있고 int로 age가 있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클래스가 하나 있는데 얘는 뭐 커스터머 말고 student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얘도 똑같이 name 있고 address가 있고 age가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다른 거죠. 이 필드들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얘는 name이 아니고 뭐 이렇게 돼 있을 수 있거든요. student name이라고 address는 address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age는 age가 아니고 이렇게 나와 버릴 수도 있습니다. old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내가 person의 값을 student에 넘겨주고 싶어요. 네, 그대로. 그러면 그때마다 name을 student의 address에 age를 old에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물론 포이치 구문을 통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 select 구문을 통해서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링크를 통해서요. 내가 저거 person과 student에 대해서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리스트 person에 대해서 new person이라고 하고 몇 개만 넣어 볼게요. 값을 new person name은 A 그 다음에 address는 서울 그 다음에 age는 10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꽤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그 다음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울산, 대전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뭐 WA, NY, LA age는 1, 2, 3, 4, 5, 6, 20대, 30대, 110살 맞네요, 나이가. 자,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넣었다고 할 때 얘를 select를 통해서 간단하게 student에 넣을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보세요. persons.select 그 다음에 자, person을 가져와요. 그리고 new를 선언합니다. new. 난 person 안 할 거고 student에다가 넣을 거예요. 자, address에 어떤 거? p.address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old에 아니죠. student name에 p.name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old에 p.age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이 뒤쪽에서 받아줘야 돼요. students 라고 하면 이제 들어가준 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스튜던트에 이 값들이 제대로 다 들어갔는지 한번 찍어 볼게요. 포이치를 통해서 그 다음에 console.write line 하고 JSON 시리얼라이즈 해서 자, 여기 값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위쪽은 자, 막아버리고요. 자, 이 형태에서 주로 이런 형태로 많이 써요, 사실은. 자, 보시면 스튜던트 네임에 다 들어갔죠. 어드레스, 에이지까지 올드로 다
매핑이 돼서 들어갔어요.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요 뒤쪽에 요거는 얘가 제이슨 시리얼라이저에 옵션을 주시면 돼요. 지금 아마 한글이라서 유니코드 형태로 이렇게 다 깨진 것 같은데, 깨진 건 아니고요. 유니코드 형태로 보여준 거죠. 이렇게 옵션을 넣어주시면 저걸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시리얼라이즈 그 셀렉트를 통해서 이 프로젝션을 해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어요. 파티션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파티션 연산자라는 것은 부분을 자르거나 뛰어넘거나 하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테이크하고 스킵이 있고요. 테이크 화일이라고 조건문을 넣을 수 있는 것, 스킵 화일이라고 조건문을 넣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주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소를 가져오는 방법부터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면 int 어레이를 만들어서 저희가 넘버스를 항상 쓰는 거죠. 넘버스를 하고요. 이것도 뭐 약간 좀 섞어서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5413 986720 라고 하고요. first 세 번째까지 값을 가져오겠다라는 뜻이고요. numbers take 해서 3 이렇게 해오면 세 번째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for each문을 통해서 항상 가져오던 in first 3 numbers 해서 console.write line으로 찍어볼게요. 자, n 값을 찍어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5, 4, 1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take 3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하나, 둘, 세 번째까지 값을 가져오라는 의미예요. take를 가지고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요. skip이라는 걸 통해서 건너뛸 수도 있어요. 자, skip은 어떻게 쓰냐면 저희가 여기에서 skip 똑같이 skip이라는 걸 써볼게요. 그리고 나서 값을 찍어보도록 하면, 아까 take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까지 가지고 왔잖아요. skip은 세 번째까지 띄우고 그 이후부터 값을 가지고 와요. 그럼 541을 제외한 3986720이 나오겠죠. 그래서 3986720이 나온 겁니다. 자, take하고 skip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제 조건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조건 값을 넣을 수가 있는데, take 값에 대한 조건은 저희가 take while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고요. 이 while은 n이 6보다 작은 것을 가져와 달라 라고 해요. 이 의미는 n이 6보다 작지 않은 첫 번째 요소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n이 6보다 크거나 같은 i까지만 가져오도록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take while입니다. 거기까지 가져와라. 그래서 보시면 5, 4, 1, 3까지는 6보다 작고요. 9는 크죠. 그러면 이 뒤쪽을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요. 이 앞쪽에서까지만 가져와요. take니까. 그래서 5, 4, 1, 3이 나올 겁니다. 실행해 보시면 자, 5, 4, 1, 3이 나오죠. 자, skip while이라는 것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skip while. 자, skip while을 똑같이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skip while은 n이 6보다 작지 않은 것까지 스킵을 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 4, 1, 3까지 스킵을 하고 9부터 이 마지막까지 다 찍을 거예요. 실행을 해보시면 986720까지 찍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skip while, take while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index라는 거를 쓸 수도 있는데요. 자, index 값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index는 take부터 take while 해서 아까처럼 n이라는 개체와 index를 넣어주고요. 람다식을 통해서 n이 index보다 큰 것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오도록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고 어떤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5, 4 두 가지만 나왔죠. 왜냐하면 얘가 0이고 얘는 5잖아요. 5가 0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얘는 가져올 거고 4도 이제 4도 인덱스 포지션은 여기는 1이니까요.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올 거고요. 근데 이제 이 1이라는 거에서 인덱스가 2로 늘어났고 n은 1이잖아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5, 4까지만 가져오도록 하고 테이크 화일 문이 끝나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아까 5, 4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5, 4. 자, 스킵 화일 같은 경우에는 반대겠죠, 사실. 아주 생각하기 좀 편하게 하시면 반대예요. 자, 스킵 화일은 그러면 13986720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n이라는 값이 5고 인덱스가 0이잖아요. 그러면 5, 0이니까 5는 값을 스킵해요. 이 조건에 맞으니까 4도 맞으니까 스킵하고요. 1부터는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그 뒤에까지 다 가져옵니다. 자, 이것도 실행해 보시면 13986720 다 가져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테이크하고 스킵은 약간 반대적인 개념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어쨌든 테이크는 그 특정 값까지 가져오는 거고 스킵은 특정 값까지 뛰어넘는 겁니다. 테이크 화일이 조건을 넣어주는 거고 스킵 화일이 조건을 넣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덱스를 활용해서도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를 정렬하는 순서 정렬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더링 하는 연산자고요. 오더 바이, 된 바이, 오더 바이 디센딩, 된 바이 디센딩 이렇게 있어요. 일단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제가 워드를 하나 몇 가지를 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체리, 애플, 블루베리라는 게 있다고 하고요. 쟤를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오더바이라고 해서 워드 하면 알파 뉴메릭 형태로 자동으로 정렬이 될 겁니다. 이 형태에서 이제 콘솔을 한번 찍어볼게요. 포이치 워드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시면 체리, 애플, 블루베리에서 애플, 블루베리, 체리 그 알파벳 순서로 정렬이 되죠. 이런 식으로 오더 바이를 이용해서 정렬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속성을 가지고도 정렬을 할 수 있는데 워드에 이제 이거는 아까 ABC 알파벳의 순서에 의해서 했잖아요. 랭스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랭스라는 걸 주시고요. 실행해 보시면 애플, 체리, 블루베리 랭스에 따라서 정렬이 됐죠. 5자리, 6자리, 9자리 그래서 자동으로 정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속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이제 비교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비교자를 하나 넣어 볼게요. 자, I compare a string 이 비교자를 임플리먼트해서 제가 compare를 다시 만들었죠. 이 두 개를 지금 컴페어해서 이그노 케이스 뭐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고 컴페어하도록 스트링을 컴페어하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비교자를 사용해서 정렬을 할게요. 일단은 제가 위쪽에 이 워드를 조금 수정을 해서 자, 이 형태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 워드의 오더 바이를 할 건데 이 링크식이 아니고 다른 형태로 메소드를 써보겠습니다. 워드 오더 바이 그리고 워드는 워드 랭스가 아니고 워드로 하는데 new
케이스 인센서티브 컴페어러를 우리가 만든 거죠. 가지고 정렬을 하겠다 라는 의미예요. 그 정렬하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했던 컴페어러 통해서 그 정렬이 돼서 나옵니다. 뭐 AA, BB, CC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대서 문자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기본 정렬 키가 같을 때 추가 정렬 키를 지정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덴바이라고 하는데 자, 이 덴바이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소스를 한 번 더 바꾸고 그리고 덴바이를 한번 써볼 건데요. 일단 링큐식으로 해볼게요. 링큐 쿼리식. 자, from 디지트 하고요. order by 이 상태에서 digit.length를 가지고 order by를 하고 만약에 length가 똑같으면 그 이후에 digit을 통해서 digit의 뭐 A, B, C, D 그 순서에 의해서 다시 정렬을 하겠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select digit. 자, 이 뒤쪽 컴마 뒤쪽 digit이 denby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자, 어떻게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1, 6, 2, 5, 4, 9, 0, 8, 7, 3 이렇게 보시면 1, 6는 세 자리잖아요. 세 자리에서 5가 S보다 빠른 그 알파벳이니까 5가 먼저 오는 거예요. OST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denby가 앞쪽에 기본 정렬 키가 length가 같을 때 그 이후에는 알파벳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라는 의도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림차순을 통해서도 처리가 가능한데요. 내림차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order by에다가 저희가 그냥 descending을 주시면 돼요. order by descending 주시면 이걸 빼버리고 헷갈리니까 order by descending을 주시면 이제 length의 순서가 바뀌겠죠. 높은 그러니까 긴 length에서부터 작은 length까지로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length를 줄 수 있어요. order by descending 할 수도 있고 이제 또 반대로 반대가 아니고 이제 기본 키가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고 그게 같다면 다른 키는 내림차순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또 제가 바꿔볼게요. 원본 소스를 프로덕트를 하나 가져와서 이 프로덕트는 계속 지금 이 영상을 이전 것들을 보셨으면 이 데이터 소스에서 가져온다는 것, 그 데이터 소스에 프로덕트를 참조했다는 것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덕트에서 가져오고 자, 이거를 또 링큐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름을 sorted product라고 할게요. 그리고 from product in product order by product 점 카테고리로 이렇게 하면 카테고리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가 같을 경우에는 프로덕트의 유닛 프라이스로 내림차순으로 정의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덕트를 가져와서요. 프로덕트를 찍어 보겠어요. 프로덕트를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를 찍어 주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카테고리로 됐죠? 카테고리가 보시면 지금 beverages 그리고 똑같으니까 beverages가 똑같을 경우에는 뭐냐면 유닛 프라이스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값부터 낮은 값으로 가고 있고요. 이건 오름차순이니까 A, B, C, D라 그래서 B부터 간 거고요. 저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C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C도 있죠? C 카테고리가 컨디멘츠 그 다음에 유닛 프라이스는 다시 내림차순 뭐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도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리버스, 거꾸로 정렬하는 형태가 있어요. 제가 이것도 원본을 조금 바꿔볼게요. 원본을 바꿔서 원본 데이터 소스를 이 형태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바꿔보겠습니다. 이름을 리버스드 디지트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from in digit 한 다음에 where 디지트의 0, 1, 이 1번째 문제야. 여기 ZERO 같은 경우에는 2가 되겠죠? 0, 1. 이 인덱스가 i인 것을 제가 찾아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0, 1, 2, 3, 4에서 5, 6, 8, 9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를 가져오겠죠? 그것들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정렬을 할 겁니다. 뭘로? 거꾸로 정렬할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이 형태에서 그 아까 가져오면 5, 6, 8, 9 이렇게 지키겠죠? 하지만 저는 거꾸로 할 거예요. 리버스. 그러면 원하는 것 9, 8, 6, 5가 지키겠죠? 그렇게 지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디짓이라고 하면 9, 8, 6, 5가 찍히죠. 이런 식으로 정렬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볼 수 있어요. 오늘은 이제 저 오더바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